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 좌장을 맡은 한국국방기술학회 박영 이사장입니다. 저는 또 명지대학교의 방산안보학과 교수로도 재직 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남아 계신 분들이 진정한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시고 또 이 분야에 대한 애정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신 분들로 생각을 합니다. 엄중한 시점에 그래도 우리가 미래를 향한 그 고민들, 여러 의견 개진들, 토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저도 오늘 좌장을 맡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자,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꽤 있긴 했지만 그래도 발표들을 굉장히 짧게 잘 해주셔서 저희가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가급적이면 5시 어간에 한번 맞춰보도록 그렇게 하는데 지금 꽤 많은 분들이 지금은 토론으로 지금 대기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일일이 소개를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5분이 지금은 오늘 발제에 대한 그리고 또 오늘 발제해 주신 주제와 관련이 된 여러 가지 견해들 짧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물론 여기서 토론문을 좀 준비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토론문에 대한 내용들도 너무 길면 조금 짧게 압축해서 말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준비된 토론문 이외라도 오늘 들으시면서 또 조금은 더 다른 얘기를 좀 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하시면 구애받지 않고 말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을 5분한테 다 10분씩 드리면 또 저희가 조금 더 늦어질 것 같아서 제가 2가지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5분은 좀 짧고요. 7분에서 8분 정도, 7분 정도로 끊어주시면 한 분씩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듣고 분명히 거기에 대한 발제자나 발표자분들의 약간 답변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우리 플로어에 남아 계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다 전문가들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발제나 또 코멘트를 플로어에서 좀 청해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 배분을 좀 그렇게 한 7분 정도 내외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회자로서 제가 보통 사회를 볼 때 그냥 뭐 자유롭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시간이 많으면 그럼 굉장히 뭐 여러 턴이 돌아가니까 괜찮은데 제가 가끔씩 한 번쯤은 이런 걸 주제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제가 사회자의 권한으로서 가끔씩 요청을 드립니다. 구애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뭐 너무 좋은 발표를 좀 들으셨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짧게 오늘 발제 전체에 대한 정리를 할 필요는 없고 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조금은 더 제가 토론자분들한테 듣고 싶은 얘기 그런 것들을 한번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겠습니다. 오늘 그 발제하신 분이 조금 일정 때문에 떠나셨는데 국방과학연구소 그 다음에 또 방산기업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학계 그리고 또 지금 혁신 기업이 스타트업에서 굉장히 국방과 민수 일을 같이 하고 계시는 전 대표님 다양한 분들이 굉장히 여러 측면에서 말씀을 주셨고 또 분야도 민간 쪽의 AI와 국방 쪽의 AI 또 국방 AI의 특성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어떤 지금은 기술개발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또 미래의 여러 가지의 미래전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쭉 동향과 현황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한정된 시간에 한정된 발제자분들한테 모실 수밖에 없어서 그렇긴 하겠지만 지금은 소유분이나 운영자나 그런 지금 시각이나 좀 말씀을 주실 것들이 지금은 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시국이 또 이래서 있다 하더라도 오시기 어려우셨을 것 같기는 해요. 알고리즘 월페어, SW 다 우리도 지금 그걸 가지고 작전 개념을 만들고 전장을 준비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아시겠지만 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개념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을 하는 거는 미국이나 선진국의 미래가 아니라 과연 우리 군의 미래,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할 텐데 현재 현황에 대한 것들을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황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해주셨지만 근데 우리 입장에서 가장 현재 상황에 대한 as is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긍정적으로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미래를 위해서는 안 되고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가장 핵심적인 제한점이나 허들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식별해서 그런 걸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에 집중적으로 뭐 한 번 가지고 안 되겠죠. 굉장히 여러 번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와 공감대를 넓혀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뭐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특히 AI는 아까도 말씀을 주셨지만 개발자만이 아니라 운영자, 사용자가 거의 한몸이 되어서 움직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그런 시각에서 과연 한국의 우리 군, 우리 소요군, 또 우리의 국방 여기에 운영자를 고려한 우리의 환경 중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될 것은 정말 무엇인가 그런 고민들을 좀 해주시면 어떠실까 싶어요. 오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긴 했는데 조금 우리가 정말 AI에 대한 거버넌스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뭐 보안 얘기도 나오고 몇 번 안 하신 건 아닙니다. 근데 정말 핵심적 정책과 제도적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일반인들보다는 다 여 안에서 그 생태계를 구성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입장에서 오늘 다루지 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모든 것들을 병렬적으로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물론 뭐 전 대표님 데이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조금은 그런 쪽으로 우리의 토론의 마지막 주제들을 모아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가급적이면 그런 저의 요청을 조금은 염두에 두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나 코멘트나 이렇게 해서 이야기들을 좀 모아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하면 또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건 참 싫은데 순서대로 뭐 좌우 이런 건 참 재미없기는 한데 혹시 먼저 하실 분 있어요? 처음에 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근데 여기 하실래요? 예, 그러면 발제자들은 조금 나중에 답변을 하시는 걸로 하고요. 지금 제가 오늘 인사를 제대로 전동근 퀀텀 에어로 대표이사님이 끝에 계세요. 예, 아까 저기 우리 발제하신 전태균 대표님과 같은 입장에서 아마 지금 국방 AI를 다루시거나 참여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먼저 좀 청해서 듣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이보영 장군님 쪽으로 이렇게 해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퀀텀 에어로의 전동근입니다. 그 퀀텀 에어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실드 AI 코리아 지사를 지금 담당하고 있고요. 실드 AI 같은 경우에는 베스트 AI 파일럿을 이제 만드는 업체고 얼마 전에도 팔란티어랑 이제 함께 협력한다고 나와서 좀 유명해졌던 업체입니다. 일단 핵심은 그 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면 군 병력이 이제 급격하게 이제 감소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군에서의 기참부나 인식 자체는 유인 체계가 현재까지 이제 무인이 된다 하면 보통 이제 1.5배 인력이 더 들어가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무인 전력이 앞으로 이제 효과적으로 이 국방 전력이 이제 감소될 때 활용될 수 있는 게 이제 AI 기술들인데 사실 이 AI 기술들에 대해서 각 군 기참부나 이런 데서 소외 제기할 때 보면 ROC나 아니면 이런 표준을 잡는데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태균 대표님께서도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한미 연합을 통해서 이런 표준을 좀 일부 인용하는 거는 되게 좋은 바람직한 이제 바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디펜스 AI 관련해서 저는 이제 이 AI 기술들이 정말 첨단 기술들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의 우주 개발처럼 관 주도로 국방 개발을 해서는 절대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디펜스 이노베이션 유닛도 미국에서 실리콘밸리에다 두고 했지만 우리나라도 합참에서 검토를 안 한 건 아닙니다. KDIU라고 그래서 한국형 DIU를 만들자라는 이제 의견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여러 다방면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국방 개발은 이제 더 이상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관 주도로 가서는 절대 기술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예전에 이제 방생 비리 프레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많은 절차와 복잡한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다 보니까 무기 체계 도입이라는 게 되게 10년, 그다음 지금 뭐 많이 줄이긴 했지만 너무 오래 걸리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환영할 만한 게 ADD의 이제 신속원 같은 경우에 신속 시범 사업이라는 패스트트랙을 열었는데 전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이제 민간 주도의 국방 개발을 가기 위해서는 ADD에서 만든 신속 시범 사업 같은 게
더 많이 확대해야 된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2개 프로젝트밖에 선정을 못해서 정말 많은 기업들이 어플라이를 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되게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에도 많이 확대를 시켜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추가적으로 AI 같은 경우에는 뭐 오픈 AI나 지금 이제 팔렌티어 같은 경우에도 다 이제 국방 AI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AI 개발 자체가 정말 수천억에서 수조까지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쉴드 AI 같은 경우에도 AI에 1조 원 정도 지금 누적으로 조달을 해서 하이브마인드 엔터프라이즈라는 AI 파일럿을 개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저희 뒤에 유천 파일 보시면 X-62라는 F-16 전투기 개조하는 거에서도 최종 선정돼서 미 공군 장관도 타고 날았고, 그 다음에 XQ-58A 발키리뿐만 아니라 MQM-178 등에다가도 AI 파일럿을 빠르게 탑재해서 날린 바 있습니다. 중요한 시사점이나 이 포인트들은 이런 해외에서 이미 검증되고 진행했던 AI 프로그램들을 우리나라에 빠르게 도입해서 이거를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끔 이미 현전 전력이 도입이 되어 있으면 그 현전 전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AI 솔루션 개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도 카이랑 함께 SDK라는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키트를 통해서 빠르게 AI 파일럿을 구현해 나가려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A부터 Z까지 국방 개발을 다 AI로 하려고 하면 지금 기존 방식대로 관주도로 가면 중복 예산 투자가 될 뿐만 아니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국산화에만 치중하지 말고 해외 유방국들 기술 중에서 유의미하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을 빠르게 가져오고 그 안에서 우리나라 암호 모듈이나 이런 방식에 맞게끔 최적화하는 그런 패스트트랙 같은 게 저는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저희한테는 주어진 시간이 많이 없고 기존 이제 체계로 가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런 KDIU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신속 시범 확대 등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굳이 많이 정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스피드, 그다음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의 관주도는 완전히 지향을 하고 민주도나 새로운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죠? 이게 참 방향성은 늘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직은 충분히 우리가 공감할 만한 그런 정도의 변화는 아닌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이보영 전 드론작전 사령관님,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7월 말에 전역하고 지금 현재는 한국우주연구원에서 전문 경력 인사로 있는 이보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이제 한 38년 정도 군생활을 마치고 올해 전역을 했는데, 저는 군생활하면서 주로 이제 항공작전사령관이라든지 방사청에서 헬기사업부장, 또 그 전에는 육군본부에서 전력기획과장, 또 그 전에는 이제 기획장교, 주로 전력 업무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휘관으로 갔을 때는 실제로 전력 운영을 많이 했었고요. 근데 사실 저도 전력 업무를 많이 했지만 최초 군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소요 기획을 해서 그게 실제 양산이 돼가지고 전력화까지 되는 데는 최소한 7 내지 1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된다. 저는 초대 드론 작전 사령관을 하면서 그 드론을 전력화하는데 정말 많은 좀 고충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론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드론을 수입할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드론을 운영할 인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행정적인 절차, 그 절차가 벌써 최초 소요 제기해서 그게 들어오기까지 최소한 4 내지 5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시험평가까지 한다고 하면 또 3계절 시험평가에서 뭐 규격화, 목록화 하다 보면 그게 최소한 2, 3년 또 더 추가로 소요가 되고, 거기에서 한두 가지의 어떤 하자, 결함이 미충족 사항이 생겼을 때는 그걸 또 다시 보완하고 다시 재평가하는 데까지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 그렇다 보니까 군의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언제 줄 거냐, 항상 목이 마르고 예가 탑니다. 그러면서
결국 요즘같이 기술 속도,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이러한 세대에서 과연 그걸 기다리다 보면은 결국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또 그러한 능력은 상대적으로 저하될 수밖에 없다. 곧 시간이 돈이라고 하는 그런 뭐 사회적 통념도 있지만은 군에서는 시간이 곧 전투력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줄 수 있다면 바로 지금 내가 가지고 훈련하고 그걸 군에서 써먹을 수 있으면 그게 가장 베스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번에 AI가 일부 주 발표자분들께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같은 경우는 하부소라라고 하는 그런 전투 체계가 있어요. 표적을 신속하게 획득해서 그거를 그 파이어 팩토리라고 하는 그 전투 체계에 연결시켜서 이 다양한 표적들이 식별이 되면 그 표적을 무엇으로 때릴 것인가 그거를 신속하게 결정해 주는 그러한 전투 체계.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전투를 수행하고 있다. 지금 어떤 전투상이 벌어졌다. 그러면 거기에 대량 피해도 발생할 것이고 또 뭐 정전 사태도 있을 것이고 또 전혀 예기치 않은 뭐 화생방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예기치 않은 그런 상황, 우발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한다 이거죠. 거기에서 어디에 표적이 있고 그 표적을 누가 때릴 건 무슨 수단으로 때릴 것인가 그 표적을 때리는 타격 수단은 과연 지금 준비되어 있는가 도대체 몇 분 내에 어디에서 사격하면 그게 바로 때릴 수 있는 것인가 그걸 사람이 일일이 다 판단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바로 이러한 AI 기반의 그 지휘 결심을 보좌하는 지원 체계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정말 너무도 큰 차이가 발생한다. 지금 하드웨어 시스템이 없어서 못 싸우는 구조가 아니라 그 하드웨어 시스템들을 어떻게 서로 매칭시켜 가장 효과적이고 중복되지 않고 실시간 가장 빠르게 매칭시킬 수 있느냐가 바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그런 관건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왜 빨리 안 주냐 이겁니다. 국가는 왜 그걸 안 주냐고요. 우리가 기술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빨리 구해줘야죠. 근데 계속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보면은 네트워크를 좀 만들어주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드론이 있는데 네트워크가 안 돼요. 그냥 GPS 찍어가지고 보내요 그냥. 그게 무슨 드론으로서 제대로 역할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트워크를 만들어 달라 하니까 25년도에 개발에 착수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늦는데 그럼 언제 되냐니까 26년 말쯤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우리 그 민간 업체한테 한번 이것 좀 만들어줄 수 있냐 했더니 2개월 만에 만들어주더라고요. 2개월 만에. 그래가지고 2개월 만에 20km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8개월 만에 200km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한테 기술이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관 주도로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예산 일단 과제가 선정이 돼야 되죠. 과제가 선정된 과제에 대한 또 예산 편성해야 되죠. 거기에 따른 또 연구팀을 할당해 줘야 되죠. 그렇게 하고 나중에 또 시험평가까지 해가지고 군에 납품하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불필요한 시간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에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받으면 그보다 훨씬 더 앞서간 기술들을 다른 데는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절대 군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감하게 여기서 좀 의식 또 그 제도 이런 것들을 혁신해서 방금 우리 전동건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들은 해외 도입하면 돼요. 도입해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발판으로 삼아서 거기에 좀 더 살을 붙여가지고 우리 것화해서 더 빨리 그 기술 격차가 큰 부분들을 따라잡아서 거기서부터 우리는 출발하면 되는 것이지 왜 밑에서부터 출발하려고 하냐 이겁니다. 군이 그게 왜 군은 그 옛날 구닥다리 그런 전투체계를 가지고 계속 싸워야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우리가 인식 전환을 하고 그 제도라든지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이 민간 주도의 그런 연구개발 체계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전력화해야 된다. 그리고 군에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PCTP 하게 되면 한 번 가면 4천만 개의 데이터가 나온답니다. 4천만 개. 근데 그게 한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들어가거든요. 일주일마다 4천만 개의 데이터가 생성되는데 그걸 누가 도대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보안이라고 하는 족쇄에 묶여가지고. 그리고 연 2회 전반기 후반기 대규모 연합 연습을 합니다. 그 연합 연습에는 모든 게 컴퓨터 기반의 이 워게임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전투 지휘결심 지원 체계 이 AI 기반의 지휘결심 지원 체계 전장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라고 하면은 세계 그 어느 나라의 그런 이 지휘 체계보다도 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이 결심 지원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나. 그런데 그거를 계속 우리는 보안을 지키는 게 전투력을 더 높이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를 과감하게 어느 정도의 안전장치를 한 다음에 릴리스 해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더 훌륭하고 더 실질적이고 더 적시적인 지휘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전투 지휘 체계를 업그레이드하고 그거를 군에다가 제공해 주는 게 더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그건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하죠. 그건 누가 생각해도 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그런 쪽에 자꾸 또 의견도 냈고 또 그런 분위기들을 좀 이렇게 이끌어가서 앞으로는 좀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고 그를 통해서 우리 이 대한민국 국군이 정말 그 어느 나라와 싸워도 정말 승리하는 그런 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유군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지금 현역에는 안 계시지만 답답하시죠? 이러한 제도를 누가 바꿀까요?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여기 오늘 의원님들이나 국방부나 방위사업청에서는 시국 때문에 거의 지금 자리를 안 하고 계시는데요. 조금 아쉬움이 있기는 하네요. 한두 번의 세미나 가지고 풀릴 수 있을 것 같았으면 벌써 풀렸겠죠? 네, 하여튼 다 비슷한 그 공감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또 민에서도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세 번째 토론자 천선일 싱크포비엘 선임연구원이십니다. 과기정통부 쪽에서 지금 AI, 트러스트 AI 이런 쪽의 표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시는데 조금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고 실제 작업에 참여하신 것 같습니다. 국방 쪽 일을 전문으로 하시지는 않은 것 같지만, 네, 전체적인 맥락은 같을 테니까 오늘 그 연구원님 토론 청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싱크포비의 천선일 선임연구원입니다. 제가 이런 자리는 거의 처음이어서 목소리가 좀 떨리더라도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주로 이제 과기부 쪽에서 많이 인공지능 신뢰성 관련한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품질 검증 관련한 부분에서 많이 컨설팅하고 보증 작업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진행을 했고 2022년도부터 과기부 쪽에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안에서 작업에 이제 같이 투입해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가지고 기품원에서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 평가 체계 구축하는 용역 사업하고 그리고 관련해서 육본하고 이제 올해 이제 서울에서 열렸던 리에임 거기에서 저희 대표님이 발표하셨던 내용도 이제 거의 이제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이제 바라보는 관점과 이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약간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AI 기반 무기 체계의 검증과 예방을 위한 이런 체계를 구축하는 부분인데요. 항상 동의하는 대로 AI가 어떤 의사결정과 이런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효율적이고 엄청나게 빠르게 할 거라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언제 오냐의 문제일 텐데 저희는 그런 관점에서 실제로 이게 현장에 투입될 때 발표해 주신 분들도 항상 그 말씀 해주셨거든요. 이게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하면 동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가 고민하는 거는 그러면 그 현장에 투입하기 전에 어디까지 검증을 하고
검증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 방안으로 단계라고 표현을 드리긴 했는데 한 관점 정도로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검증 범위의 정의였는데요. 저희가 인공지능을 도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거의 이제 목적과 목표를 항상 가지고 있고 요구사항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AI를 요청을 했을 때 그 AI가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동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초기에 그렇게 정의가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입본에서 발표할 때도 그 현재 과학학연계 시스템을 약간 모티브로 해가지고 객체인식하는 시스템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게 검증이 돼야 되는지 한번 설계를 해봤었을 때 한 12만 6천 가지 정도 아이템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 검증해야 되는 항목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검증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이제 검증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보유할 수 있고 앞으로는 어떤 부분을 이제 더 해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이제 정보 관점에서 정보를 구축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런 촘촘한 검증 항목을 설계해서 얼마만큼의 검증이 필요한지 좀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12만 6천 가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기품원도 그렇고 군 시평단에서도 그렇고 이거 사람이 어떻게 다 테스트를 하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당연히 이거는 사람이 못합니다. 일단 데이터도 많이 없고요. 저희가 그 설계하는 상황들을 봤을 때 이게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상황이나 아까 저기 그 LIG에서도 이제 말씀을 한번 해주셨었는데 이게 그 현재 어떤 목표 환경에서 이제 동작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먼저 이제 선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화를 하고 의사결정을 먼저 해서 이번에는 이 부분까지 개발을 하거나 진행을 먼저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선행된 다음에 그 이제 선택된 검증 항목들을 어떻게 이제 효율적으로 검증을 할 것인지 그런 기술들이 같이 이제 개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LIG에서 아까 이제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그 자율주행 그 무기 체계를 시뮬레이션 환경하에서 이제 검증할 수 있는 어떤 맑은 날씨나 아니면 그 시간대 이런 부분까지 해가지고 반영해서 알고리즘을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포함해가지고 자동화해서 시험할 수 있는 이런 연구들이 좀 더 같이 진행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전태균 대표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거를 빠르게 실패하고 보완해 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정형화시키고 옆에 이보영 이사님께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이제 군에 이거를 빠르게 이제 적용해가고 이제 보완해갈지 이 프로세스를 좀 더 접목할 수 있고 이제 정착시킬 수 있다면 그 부분이 현재 이제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 그래도 짧은 시간 내에 군에 이런 AI 관련된 시스템들을 보다 안전하고 이제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하고 적용해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닐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검증의 중요성, 또 군 적용에 있어서 검증의 역할이나 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주로 고려해야 되고 우선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토론이 좀 밋밋하면 재미가 없으시겠죠? 약간 좀 논쟁적인 말씀들을 조금은 청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의 발표자가 여기 물론 서승우 교수님 저 플로어에 계시지만 두 분의 지금은 일하시는 그 일터가 좀 다르시죠. 네, 우리 전통적인 방산 기업에서 LIG에서 근무를 좀 하시고 R&D를 끌고 계시고요. 물론 LIG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고 주로 소프트웨어 쪽에 일을 하시고는 계시지만 또 우리 전 대표님은 아주 정말로 스타트업 혁신 기업 그리고 또 글로벌로도 활동을 하시고 민수의 혁신 기업으로서 일을 좀 하시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두 기업들이 다 국방 분야의 프로젝트를 좀 규모는 다르지만 수행을 하시고 계시거나 경험이 있으시죠. 지금 전 대표님이나 또 우리 또 민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분 또 심지어 우리 소요군 이셨던 이보영 장군님께서 두 가지의 그
일반적인 보편적인 얘기죠. 딱 두 개를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는 민주도, 관주도가 아니라 민주도로 국방사업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드웨어가 아니라 이제는 AI나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일본,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죠. 거꾸로 하드웨어가 달려야 되는, 그러니까 주와 부, 프라이머리, 주계약자와 부계약자, 주기업과 주관사, 이게 완전히 이렇게 업앤다운이 돼야 된다. 이런 두 가지의 방향성 또 요구사항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곽기호 센터장님이 같이 계셨어야 같이 좀 얘기를 하실 텐데 제가 전 대표님의 얘기는 다시는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발표를 통해서 또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너무 제가 가혹하죠? LIG 입장에서 아마 이런 얘기가 너무 당연하게 보편적으로 뭐 얘기할 수 있을 텐데 한국의 방산 기업에서 방산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입장에서 한국의 그 현장을 한국으로 두자 이거죠. 미국이 아니라 지금 그리고 시점도 미래가 아니라 as is 현재로 두자 이거죠. 그러면 하신 말씀이 분명히 전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우리가 미래에 대한 구호로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또 공무원은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분명히 저는 ADD도 그렇고 또 나름대로 이 사업을 수행하시는 뭐 지금 대표님은 아니시지만 R&D를 어쨌든 책임지고 계시니까 그 입장에서 이러한 주제들에 대한 그 방향성을 무조건 다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그죠? 예, 뭐 물론 뭐 이 사업들을 형태를 만들고 모든 걸 정책을 결정하시지는 않겠지만, 예,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한번 디펜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역으로 또 적극 찬성만 하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유재관 소장님까지는 조금 그런 질문을 제가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약속과 좀 다른데요. 농담에 이 사장님이 또 이렇게 중요한 또 저희가 고민해야 될 사항을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AI 관련돼서도 저희도 실제 개발을 하고 있고 저희는 AI 개발하면서 실제 군의 데이터들이 많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학습을 위한 전개된 데이터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게 아마 팩트일 거고 그거 관련돼서 논의가 좀 본격적으로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솔직히 방산 쪽에서만 일을 좀 계속 해왔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AI가 진행되는 부분들이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근데 예전에 이제 드론을 개발하면서 우리가 DJI사라는 거가 지금 완전 거대 기업이고 매출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도 지금 현재 미국도 극복하기가 버거울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발을 좀 하고 있는데 제가 2012년까지 드론을 직접 개발했어요. 그때 육군에서 저한테 드론 개발을 하면서 HT 과제도 제안하면서 야, 네가 50분을 띄워주면 내가 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멀티콥터 형태의 드론이 최장 떠져 있는 거가 물론 이제 연료전지나 이런 거 쓰게 되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한 20분을 넘기지는 못해요. 20분이나 한 30분 정도를. 근데 군에서 실제 작전을 하려면 좀 멀리 보내야 되는데 멀리 보내지 못하는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거든요. 근데 제가 2012년도에 실제 이 드론을 이 바람이 있는 외부 지역에서 한 40심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야 조금만 하면은 육군에서 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해 2012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소기업 지원 물품이라고 20kg 원도는 설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손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그 드론을 50분을 만족하기 위해서 프로펠러도 저희들이 직접 개발하고 슈퍼컴퓨터 돌려서 효율 높이고 모터도 직접 개발하고 이러다가 딱 2012년 되면 딱 손을 떼었어요. 왜? 중소기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는 다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띄고 나서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드론 개발하는 부분을 봤을 때 본 현상들이 아마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근데 제가 AI 같은 또 비슷한 형태로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무한한 자원과 이 기본적인 펀더멘탈은 있지만 무한하게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있는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AI 같은 경우도 하나의 오거나이저로서 이 군이 실제 군이 중심으로 해서 얘를 어떻게 쓸 건데 어디 누가 와서 좀 해줘라고 정확하게 가이드를 해주는 곳이 분명히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획득 체계로 어떤 과제 기획하고 나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까지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개발하면 끝도 없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AI 분야만큼도 실제에서 군에서 지금 빨리 써야 되는 거가 굉장히 급한 일이기 때문에 AI 관련된 오거나이저 또는 PD 역할이 될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
제가 2010년도에 이제 이스라엘을 저기 육군 예비역 장성이랑 같이 가면서 모든 방산업체하고 이스라엘 국방부까지 다 가서 이 토론을 좀 했었었는데 그때는 되게 젊은 나이에 이제 갔을 때 굉장히 신기했어요. 근데 거기서 가장 제가 인상이 남았던 게 뭐냐면 어떤 프로젝터의 리더가 그 공군 대령이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 프로젝트의 성공과 실패를 모든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걸 수행하는 기관과 또는 기업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리더가 책임지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성능이 안 나와도 넣고 빼고 하면서 계속 발전하는 것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방산업이 그렇게 발전하진 않았었어요. 오히려 야 니네 나라가 왜 우리한테 오냐 이런 식의 투였는데 지금 이스라엘 방산업이 굉장히 발전했거든요. 선택과 집중이나 이런 것들을 좀 모을 수 있는 어떤 이 시스템을 좀 만들 수 있는 부분에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어떤 사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집중과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잘 이렇게 피해 가셨어요. 네, 지금 두 가지 말씀을 섞어서 해주셨습니다. 하나는 민간의 단순한 기술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적용은 우리 현실에서 위험성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또 방산 또 우리 군에 특화된 그런 사업 개발 조직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나 해주셨고, 그리고 거기에 토스를 어디로 하셨냐면 결국은 이게 AI에 대한 거버넌스, 리콰이어먼트에 대한 거버넌스가 명백하게 군의 사용자에 있어야 되는데 그 사용자 도메인이 뭐 리퀘어먼트를 내려고 그러면 AI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 필수겠죠. 근데 이제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현재의 사용자의 모습인지 또 사용자의 전문성이 그 정도의 융합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근데 그게 부족하면 결국은 지금은 방산기업이든 민이든 굉장히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대답으로 살짝 제가 잘 정리를 했습니까? 너무 아름답게 표현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전 대표님이 아까 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일부 동의를 하실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짧게 그리고 제가 서 교수님한테도 마이크를 넘길 겁니다. 네, 왜냐하면 저 ADD의 자율주행 차량 그 과제 좀 같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국방 과제도 참여를 하셨는데 약간 중립적인 입장이시죠. 당 쪽에서 물론 민쪽이시긴 하지만 지금 이 얘기에 다 절충을 하면 다 맞습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민과 관 또 우리가 다 같이 가야 된다 하는 거 가지고는 우리의 문제의식이 좀 첨예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름다운 말로 끝내면 다 가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점은 어떻게 라는 말로 가게 되면 그렇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양비론적인 얘기를 해서 별로 발전이 없을 것 같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셨었던 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걸 가지고 한번 좀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주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말씀해주신 거에 대부분 다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되게 민간과 관이 잘 협업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이걸 좀 벤치마킹을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도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게 조인트 오퍼레이션 그룹인데 아예 국방부와 그리고 민간 기업이 같이 수장을 서로 세워서 하나의 기관을 만들어서 그 내부에서는 모든 데이터, 모든 운영에 대한 보안을 다 터놓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요?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그 사이버 보안 쪽에서는 국정원과 그리고 국내 다양한 클라우드 그리고 보안 기업들이 판교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다양한 중국과 북한 해커들이 이제 기관 시스템이나 민간 시스템 모두를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의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형태가 저는 굉장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국방 쪽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나 처음 시도하는 건 어렵지만 국내 사례가 있다면 그걸 벤치마킹해서 따라하는 건 그나마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정도로 말하겠습니다. 네. 사이버사령부 정보체계 조금 예외적인 획득이고요. 만일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는 무기체계 사업에 사용자 군과 운용자가 개발자와 한 팀이 돼서 원팀이 돼서 그렇게 크로스 펑셔널 팀이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지는 못합니다. 그 이제 정보체계나 또 비밀 사업이나 그런 영역에 있어서는 일부 그런 게 가능할 것인데 지금
하여튼 뭐 상당히 미래의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에코시스템을 민간 협업으로, 그런데 그게 단순하게 더하기가 아니라 뭔가 구조가 있고 거버넌스가 있고 역할이 있고 아레날이 있는 상태에서 가야 되는, 그리고 그것의 중심은 분명히 운용자와 사용자와 군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정도로 정리를 좀 제가 하겠습니다. 저기 서 교수님 아주 짧게 국방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데이터에 대한 특수성, 또 자율 같은 경우에 굉장히 험지에 대한 데이터를 얻기가 어렵다. 그래서 국방에서의 AI나 이런 자율이나 이런 것들이 그 과제에 민간하고 다른 또 다른 어려움이나 특수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좀 중간에 해주셨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제가 드린 화두라 그럴까요? 거기에 대한 간단한 좀 코멘트나 의견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원래 그 패널 토론자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요. 제가 발표하고 나면 힘이 빠져서 토론을 또 못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자중에 앉아서 듣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마이크를 잡게 되네요. 예, 짧게 그러면 의견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실은 좀 밝히기,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은 또 모르실 텐데, 우리나라 그 많은 국방 그 신기술 획득 사업들 중에서 시범 사업들 중에서 실패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제가 하나 예를 들자면 다는 아니지만 최근에 전방에 그 감시 카메라, 무인 감시 카메라 설치해서 이제 전방 철책선 감시하고 하는 이런 사업들을 시범 사업을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로는 그 철책선 감시 DMZ죠, 그 비무장지대 감시 카메라가 지금 다 작동 안 하고 중단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이제 보강하고 있는 과정이겠지만, 근데 그 얘기는 우리가 사실 민간에서 굉장히 좋은 기술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이 국방 쪽에 이게 아까 말씀 여러 번 하셨지만 사실 그 프로세스가 굉장히 골치 아프고 이게 민간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페이퍼웍도 많고요. 그런 좀 힘들게 하는 과정들 때문에 소위 기술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방 쪽에 들어가서 그런 시범 사업들이나 아니면 아까 우리 그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들 중에서 이제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들 중에서 이제 그런 다른 이유로 참여해서 그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던 그런 사례들이 좀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로 우리가 이제 그 AI 얘기도 하고 신기술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프로세스를 개선하지 않으면 민간 쪽에서 개발하고 있는 정말 좋은 기술들이나 좋은 사람들을 사실 영입하기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미래도전 과제를 하고 있는데요. 미래도전 과제가 굉장히 조건이 좋아요. 연구비 규모도 크고 기간도 상대적으로 길고, 그래서 좋은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대학 교수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 얘기인즉슨 이게 뭔가 좀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다는 얘기죠. 민간에서 이게 해왔던 그런 방식과는 좀 다른 뭔가 좀 허들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허들들이 자꾸 이렇게 알려지면서 이 민간의 좋은 연구자들이 국방 쪽 과제에 참여하는 그런 비율들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방산 쪽에 100개 그런 유망 기업, 좋은 기업들 얘기했지만 사실 100개 기업들이 정말로 이게 민간 쪽에 정말 잘하는 100개 기업들을 채웠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국방 쪽에 정말로 우리 신기술들 도입해야 되고 AI 기술도 정말 이렇게 시급하고요. 정말 시급하고, 지금 민간 쪽에서는 AI 쪽의 발전 속도를 아까 제가 잠깐 누구한테 말씀드렸지만 캄브리안 익스플로전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캄브리아 대폭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그 파괴력으로 이 AI 분야의 발전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속도로 민간 쪽에서의 기술 개발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국방 분야에서는 그 프로세서라는 허들 때문에 그 좋은 기술, 좋은 연구자 이런 분들을 영입하는데 지금 에러를 겪고 있고, 아까 우리 이 장군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게 무기화되고 체계화되는데 굉장히 지금 이 시간도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누가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관심 있는 분들이 다 나서서 방사청을 정말 압력을 하든 국방부에다 하든 해서 이러한
이 현실을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좀 이렇게 락킹을 하고 이 프로세스 개선 작업을 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나라 이 국방 쪽의 기술에 대한 미래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암울할 수밖에 없다. 이런 좀 비관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예. 뭐 다 이상. 공감하시는 내용일 거고요. 이 프로세스에 대한 문제, 방산 비리에 대한 경직성 문제 여러 가지. 저는 유 소장님한테 곤란하게 만들어 드리려는 게 아니라 디펜스를 좀 진짜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AI에 대한 것들이 너무 보편적으로 모든 것들을 뭐 지금 다 블랙홀처럼 가고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무비판적으로 모든 것이 다 AI로만 덮여질 수 있느냐라는 화두를 좀 던져봤으면 좋겠거든요. 그 답변과 상관없이 지금 죄송합니다. 플로어에 방산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계시는데요. 로템의 조영준 사모님, 네, 저 전통적인 하드웨어 그 로템의 R&D를 총괄하시고 계시는 연구소장님이십니다. 요즘 뭐 로템도 AI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는 계신데 또 우리 수출의 선봉에 서 계시죠. 우리 대표적인 컨벤셔널 무기로서 또 전차가 우리 상당히 자랑스러운 지금은 세계의 무기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뭐 AI에 대한 이런 고민들 같이 하시러 오셨습니다. 아까 제가 유 소장님한테 드린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들이 다 AI나 소프트웨어 중심으로만 가야 되는가? 또 방산기업들보다는 혁신기업이나 민간이 주로 주도해서 이런 쪽에 전력화를 해야 되는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현실에 그게 맞는가? 하는 입장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대로템 디펜스 솔루션의 연구소 맡고 있는 조영준이라고 합니다. 게스트로 왔는데 갑자기 마이크를 주셔가지고 상당히 당황스러웠어요. 마음 편하게 듣고 있었는데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컨벤셔널한 재래식 무기라고 하는 지금 전차를 개발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은 앞으로 가야 될 무조건적인 방향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전차가 이렇게 사람이 운용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공격력이나 아니면 방어력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AI에 의해서 기능과 성능이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측면, 방어적인 측면 모두가 다. 그래서 AI 같은 게 저희가 전차를 하고 좀 약간 기존 재래식 무기라고 하지만 차세대 전차나 다른 무기 체계를 개발하면서 굉장히 AI에 대한 어떤 갈구를 사실은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 과정에서 방산업체 아까 그간 저는 서승호 교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 프로세스의 어떤 허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보안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앞에 계신 분들도 중간중간 말씀하셨는데 AI를 개발하는 건 결국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지만은 저희 회사에서 AI 컴퓨터를 막 돌리고 있어요. 근데 인터넷을 못 물립니다. 보안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아마 여기 저기 LIC도 계시고 여기 바로 옆에 하나스도 계시는데 저희보다 소프트웨어를 더 많이 개발을 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산업체들은 그 보안을 지켜가면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효율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이제 국회다 보니까 저도 이제 오면서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AI를 발전시켜야 되나 그걸 굉장히 좀 실질적으로 좀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방산기업들의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을 특히 개선을 해야 된다. 특히 보안적인 측면에서.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건 보안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보안은 방산업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고 여전히 저희 우리나라는 클라우드를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길게 드렸습니다만은 AI는 꼭 가야 될 방향이고 AI를 개발하기 위한 어떤 국내 대기업이나 이제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로 방산 업무를 하게 되면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거기에 대한 보안 어떤 규정을 지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방산업계가 굉장히 한 목소리를 내서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질문을 드려서 뭐 프로세스의 문제, 그다음에 또 클라우드와 같은 인프라의 문제, 네트워크의 문제 이런 것들 지금 너무나 산적해 있어서 하드웨어의 핵심인 그런 회사조차도 앞으로 융합되어야 되는 소프트웨어나 AI를 같이 가져가기에는 정말로 어렵고 난제인 환경이다. 뭐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개발 환경 자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민족과 방산 쪽을 조금 비교하는 게 어떤 때는 맥락 없이 얘기를 하면 조금은 너무 좀 위험한 얘기가 될 가능성도 있어서 그런 선결 조건이나 전제 또 인프라에 대한 그것도 결국 정책과 제도겠죠. 그런 문제들이 꼭 좀 우선적으로 다뤄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자, 제가 약속한 시간이 한 5시 어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냥 막 두 분을 플로어해서 제가 좀 좌장의 권한으로 그렇게 해서 청했습니다. 나머지 분들 하시고 싶으신 말씀 물론 굉장히 많을 겁니다. 시간을 길게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짧게 질문 아니면 커멘트라 하더라도 정말 짧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저기 네, 손을 드셨는데요. 예. 저는 중앙대학교 창업대학원의 강철순 교수입니다. 저는 미국의 기술가치평가사입니다. 2004년에 미국에서 실리콘밸리에서 기술가치평가사 자격증을 땄는데, 그리고 중앙대학교 회계학과 1회로는 금융회계의 전공이에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러면, 제가 요즘에 발표하는 거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 이런 거 지금 좀 발표하고 있거든요. 구글의 강철승 교수 한번 쳐보면 나올 거예요. 수없이 지금 과학회에서 하고 있는데, 국방에 관련되어 있는 여기에 저는 오래전부터 직접 연구나 이런 것들은 참여를 안 했지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해야 한다고 여러 가지 전에 국방부 장관들이 주관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라든가 국방에 관련되어 있는 공군이나 뭐 이런 행사에 꼭 참여를 해가지고 싫은 소리를 좀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 그러면, 전통적인 우리나라 방위 산업의 이런 얘기들이 너무 가려져 있다. 오픈이 안 돼 있다. 미국의 나사나 실리콘밸리에서 하고 있는 모든 방산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인공지능이나 여러 가지 사업에서 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은 우리나라 여러 가지 정부 사업 중에서 제일 블랙박스로 막혀 있는 곳이 방산 산업이다. 항상 저도 위기시일수록 더 그렇고, 또 이런 국방이나 이런 김정일이나 뭐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해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런 것을 빙자해가지고 더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픈되어야 하고, 또 하나 방산 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기술들이 진짜로 우리 수없이 많은 사람이 중소기업에서부터 대기업이라는 큰 기업의 하청으로 이어가지고 하는 그런 데서부터 그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같이 그 사람들이 기술 수준이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평가하는 기관이 없어요. 국방부 산업에. 네, 교수님. 그 기관이 우선 기술 가치 평가 어느 정도 우리나라 국민 외국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에 있는 방산 산업에 있는 종사자들이 민간이나 군이나 국방 산업적이나 어느 수준이 돼 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지도 않고 감사도 엉망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개선을 하지를 않으면 민간 수준이 국방에 있는 사람보다 높은지 낮은지 어떤 기술이 있는지 안 가리고 그 예산과 권력과 선택이라는 것을 집중으로 해가가지고 국방부에서는 모든 선택을 그 위주로 하고 있는 것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하는 얘기를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국방의 폐쇄성 또 방산기업의 기술의 객관적인 가치평가 이런 것들이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굉장히 좋은 제언을 주셨습니다.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정도 혹시 플로어에 있으시면 질문을 받거나 코멘트를 받고 그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맨 뒤에 그 손을 드셨네요. 네. 간단하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만 말씀 주시면. 네. AI 실내에서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군 중에서도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다고 했지만 한편으로 실제 데이터 인프라 체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 실제 AI 개발을 할 때 인간의 아주 우수한 알고리즘들이 이미 개발한 기업들도 있지만 군에서 그 새로운 AI 기술을 개발할 때 데이터의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현재 어떤 식으로 검증해 나가는지,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굉장히 방대한 질문을 해주셔서 한꺼번에 1, 2분 안에 답변을 좀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아마 중간중간에 인프라나 클라우드나 뭐 인프라를 어디 범위까지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미비하다라는 얘기를 좀 하셨을 거고요. 나름대로 지금 신뢰성에 대한 것들이 없지는 않으나 지금 발전 중에 있다라고만 제가 제 입장에서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주 짧게, 그래도 제 옆에 가까이 계시니까 늘 좀 다루시고 계시니까 자리를 잘못 앉으셨죠? 예, 지금 플로어에 제가 보니까 그 일을 다루는 10평단이나 어디 좀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기품원이나. 그래서 아주 짧게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저 답변에 핵심적으로 좀만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 소장님. 죄송합니다. 자리를 진짜 잘 앉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한 이렇게 데이터셋 관련된 신뢰성이나 표준화 규격하는 부분들은 이제 기품원에서 손을 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AI 관련돼서 본격적으로 체계에 적용되고 하는 사례들은 이제 인제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 규정이나 규격화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사업에도 지금 기품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같이. 그래서 좀 이제부터 이제 수립을 하는 단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민간이나 공공 영역만큼 그렇게 표준화된 그런 것들이 시도는 되고 있고 지금 많은 안들이 올라오고 있고 적용이 시작이 되고 있으나 현재 그 정도 수준으로 규범화돼 있어서 시행이 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는 정도로. 맞습니까? 네, 그 정도로. 근데 일단 역할은 R&R은 지금 기품원에서 지금 데이터 신뢰성이나 이런 것들의 기준들을 만들고 무기체계나 이런 쪽에서 적용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은 법령에 그렇게 해서 규정상에 좀 넣어놓고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답변을 좀 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우리 유영원 의원실의 박경필 부장관이십니다. 의사진행과는 비슷하게 되겠습니다. 네네. 의원님은 모아서 마무리를 하고 싶어 하셨는데 회의가 계속 이어져가지고 지금도 다시 외부에 다른 회의 가셔가지고 참석 못하게 돼서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박 부장관님이나 오늘 여기 부자진들이 여기에 앉으셔서요. 지금 다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원실 전달을 하기로 좀 약속을 했고요. 자, 이것으로 그러면 전체적으로 플로어에서 주시는 질문이나 커멘트는 좀 클로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발제자나 토론자분들 중에서 혹시 이 말 안 하면 잠을 못 주무실 것 같다 가서 이런 분 계십니까? 네, 이런 분 계세요, 꼭. 그래서 일단 네, 우리 전 대표님. 네, 네.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했는데 저는 이 ADD 하는 방식에서 바뀌어야 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아까 KDI 말씀드렸는데 기존 체계에서 조금 더 변화돼서 지금 이런 사람들의 답답함, 그러니까 사실 일부 어떤 혁신위원분들이나 이런 분들께서는 KDIU가 복덕방 같은 이제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이제 군에서는 어떤 기술이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이제 민간 업체들은 어느 기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가교 역할이 필요해서 절대 뭔가 급진적으로 완전히 바꾸자는 뜻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체계에서 이 AI뿐만 아니라 이 헤게모니를 갖고 뭔가 리딩을 할 수 있는 정부의 그런 새로운 조직이 ADD, 방사청 여러 기관에서 이렇게 합동으로 나와서 이런 지금 체계를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DIU와 같은 그런 혁신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강조를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저는 의견이 좀 다릅니다. 네, 제가 지금 제가 일부러 막 몰아가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요. 지금 다 어떤 점이 답답하다라는 거는 그 정도에 있어서는 저희가 방산 사업에 참여하셨었던 민분이시나 방산을 하시고 계시는 분이시나 또 소유군이셨었던 우리 작전 사령관님이나 다 동일합니다.
그거에 있어서 논하기 시작하면 저희는 시간 낭비일 것 같아요. 다만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라는 문제겠죠. 근데 무엇이라는 것이 뭐 기술개발 방식 뭐 여러 개가 있지만 아까 서 교수님이 정리해 주셨던 건 획득 프로세스 그리고 보안에 대한 규범과 절차들 결국은 정책과 제도 지금 우리의 획득 환경의 정책과 제도 이런 것들을 바꾸지 않으면 누가 주인이 되든 누가 뭐 어떤 식으로 같이 가든 그게 전제되지 않고서는 모든 것이 어려울 것이다. 그건 좀 명확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걸 누가 바꿔야 되느냐? 탑다운이냐 바텀업이냐? 결국은 탑다운이어야겠죠. 그런데 그 근본적인 고리를 따라가면 왜 그럼 이렇게 프로세스를 복잡하게 자기를 증명하지 않으면 못하게 해놨느냐? 방산비리나 투명성에 대한 엄청난 국민적 요구, 정권 차원의 요구, 압박이 있었습니다. 미래의 정부는 이런 데 있어서 훨씬 더 유연하고 혁신적으로 판을 깔아주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고요. 권력이 됐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밑으로부터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둘 다가 맞물리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3시간씩이나 할애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논의를 한 것 같고요. 저도 거기에 일부 좀 일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한 센텐스를 가지고 이 토론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국방부가 안보 전략이나 국방 전략을 AI 스트래티지로 가기로 선언을 한 게 2014년입니다. 아시겠지만 3차 상세 전략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새로운 3차 상세 전략의 시기에 갔는데 완전히 달라진다 하면서 인용한 문장이 있습니다. 뭐라고 인용을 했냐면은 We seek proposal from the private sector outside DoD. 그리고 we need new technology and acquisition innovation. new technology만 있는 게 아니고요. new technology는 autonomy, AI, 뭐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겠죠. and 중요한 게 똑같습니다. acquisition innovation. 획득 제도, 획득 환경의 혁신이다. 그래서 미국의 국방부는 제가 아는 한 AI 스트래티지와 CDAO가 아까 말씀을 하신 R&D 차관, 즉 획득 연구개발을 관장하는 것과 거버넌스를 합쳐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바로 AI 테크놀로지만 얘기를 해봤자 뭐 미래 다 기술 있죠. 인재 있죠. 그걸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방식이 지금은 막혀있다는 거고 그것에 대한 혁신과 개선은 결국은 획득 혁신, 획득 개혁, 획득 개선, 획득 혁명입니다. 여기에 제도와 혁신 물론 여기 보안도 역시 여기에 저는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목소리로 앞으로 올해 1년 굉장히 정치적 격동기가 될 텐데 우리는 내년과 내후년을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특히 국방은 10년지 대계 100년지 대계인데 여기 계신 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이런 혁신의 필요성들을 지속적으로 보이스를 좀 가지고 같이 내는 방향으로 가주시면 어떨까 하는 뭐 제 당부이자 제 다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그런 일에 여정에 한번 나서시면 어떨까? 나는 제 말로 오늘 마지막 토론과 토론회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펴가십시오. 죄송합니다. 우리 사회자한테 제가 마이크를 넘겨야 됩니다. 네, 열띤 토론이 이어졌죠. 이렇게 6분께서 패널 토론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심도 깊은 인사이트 공유해주신 6분께 다시 한번 정식으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AW